네, 4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작부터 또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이제는 천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코스닥 지수가 진짜 어영부영 올라오더니 10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회복이 좀 다 됐거든요. 다만 이제 연초에 1월 1일 이제 새해 이제 개장을 할 때 코스닥 지수가 이제 980 정도의 이제 위치였으니까 이제 겨우 이제 연초 수준으로 가격 회복이 좀 진행이 좀 됐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코스피 시장은 지수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은데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필두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난주도 저희가 계속 사이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대형주와 중소형들 중에서는 당분간 중소형주들의 종목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고 종목을 선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핫5 쪽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합의 이슈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700여일 만에 이제 소송이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2조 원을 배상해줘야 되는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거, 이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년 가까이 이제 끌어왔던 이 소송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SK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이제 미국 내 이제 조지아주 2공장 투자를 이제 재개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가 뭐 줄줄이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양극재 소재 기업들, 그리고 음극재 소재 기업들도 동반해서 지금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SKC, 뭐 양극재, 그리고 동방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에도 본볕이 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아마케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4월 아마케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또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실까요? 자, 이게 아마케, 이런 핫케 이슈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때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사실 핫케에 대한 모멘텀도 크게 주가에 이제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제약상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런 이제 격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핫케 모멘텀이 4월, 5월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AACR 미국의 아마케가 이제 1차적으로 4월 10일부터 온라인 개최를 했고 5월에 이제 2차 핫케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뭐 임상 종양 핫케라든지 유럽 아마케라든지 핫케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제 4월, 5월, 6월까지 이제 일정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마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이제 성과,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탄력을 이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아마도 당분간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소형 제약 바이오 쪽까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와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께서 지금까지 편입하신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팜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장 초반에는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시장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ST팜이라는 종목이 오늘 10만 원을 뚫어내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한 22% 정도 수익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가 96,000원을 뭐 여유 있게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딱 익절 가격으로 정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팜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매력적인 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라는 종목이 원래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도 별로 없었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mRNA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기술 도입 공시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딱 터지니까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닥에서 거의 30%가 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이 이렇게 모멘텀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 안에도 이렇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ST팜을 필두로 뭐 엔지캠 생명과학, 셀리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암학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오스코텍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눈높이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고 낙폭과대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니까 작은 이제 호재만 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패턴을 딱 보시면은 시젠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거. 진 매트릭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다가 호재가 하나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닥에서 그냥 50%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제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22%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원 부근에서 익절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은 한양 ENG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지난번에 리뷰를 해주셨을 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상승 탄력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지난번에 19,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21,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렸는데 또 한 2, 3일 정도 눌림목을 잘 만들고 나서 다시 오늘 19,000원짜리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잖아요. LG와 SK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뭔가 이제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어제 딱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 딱 하루 전에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건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새벽 되면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최하는 백악관의 반도체 관련 긴급 회의에 화상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참여를 하고 나면 아마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삼성전자 이제 미국 오스틴 2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뉴스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아마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 2공장 투자를 더 이상 이제 지연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런데 반도체 긴급 회의 전후로 아마 삼성전자의 이제 2공장 투자 얘기가 나오면 한양 ENG가 아무래도 미국의 텍사스의 현지 공장을 또 가지고 있고 클린룸이라든지 배관 시설이라든지 신규 공장을 이제 짓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 ENG 오늘도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만 21,000원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향 조정한 목표가도 거의 부근까지 올라온 흐름 네. 나타내고 있는데요. 초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수익 극대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8,15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폭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뭐 음식료 쪽은 안정적인 실적
실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지금 가장 좀 못 움직이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농심이라는 기업도 해외에서 지금 라멘 판매량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하고 수출로만 거의 매출 2조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심 주가도 지금 되게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이트 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부터 우리 일본 맥주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하이트 진로의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식품주들이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정도까지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약간 좀 두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적어도 한 4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점점점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면 3월 말 정도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될 때 하이트 진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아마도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뭐 43,000원 정도 부근 기술적인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좋은데 현재 소외받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시면서요. 목표가 4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1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폭이 너무 크신데 고점에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녹십자가 51만 원이면 이제 거의 올 연초에 이제 최고점에서 네. 매수가 좀 되셔가지고 한 3개월 가까이 되게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SK케미칼도 진단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저점이 일단 잡히고 있다.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CMO 기업들 이 단기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녹십자, 그다음에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제 CMO 기업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ST팜이 이제 mRNA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CDMO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자체 우리 국산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할 거고 실제로 이제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CMO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작년에 이제 시젠이 움직였던 것처럼 저평가 과정이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는 이제 33만 원짜리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는 크지 않다. 그래서 이미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40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만회를 좀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손실을 줄이고 매도를 할 건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0만 원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저점은 잡혔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일단은 40만 원까지는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26,000원에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건설업종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대형 건설주들을 이제 필두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철강, 기자재 이런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은 국내 이제 실내 인테리어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탄탄한 건설업종 중에 중소형주 하나를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매 분기별로 이제 1,500억 이상의 이제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50억을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다만 이런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경기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잠깐 실적이 좀 좋아졌었다가
내리 몇 년 동안 실적이 이제 침체를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대권 레이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유력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코멘트들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정책 민감도가 이제 가장 높은 업종이 이제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그 건설업종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하나로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국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병원,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 초호화 호텔 이런 이제 사무 공간이라든지 업무 공간과 관련된 실내 인테리어를 또 전문적으로 이제 수주하는 역량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경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면 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상가라든지 이제 백화점, 호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에도 좋았지만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에는 이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는 것도 국보 디자인의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재밌는 게 본업보다도 이 회사가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 투자 쪽에서 정말 막대한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가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사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식들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이제 알만한 테슬라라는 주식,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대형 IT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평가 차익만 무려 600억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공시된 내용이 이제 작년 3분기까지가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4분기 이후에도 이런 기술주들의 이제 주가가 최근까지도 지금 공공행진을 펼쳤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평가 차익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불어났을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할 때 본업이 아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을 거둔 거는 사실 이제 기업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이 회사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잘 벌어왔고 그 돈을 또 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불리는 그런 데 이제 투자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거나 혹은 새로운 이제 사업 먹거리, 신성장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할 때도 이 재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본업의 가치만 놓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섰거든요. 올라서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다면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아마 3만 원까지는 좀 쉽게 한번 상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또 그 아랫단에 있는 건자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보 디자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업도 잘하고 또 투자도 잘한다라는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를 3만 원, 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49,600원에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SK 이노베이션 이슈였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초반부터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따라잡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 그리고 동박, OLED 등 이런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2차 전지용 동박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기업이 이제 SKC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요 기업들과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 전지박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이제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앞서 전해드렸고요. 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인 이제 증설을 이제 추진을 해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2014년에 바로 이 회사가 전지박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룩셈부르크에 있는 서킷포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동박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2019년에는 이제 룩셈부르크 포함해서 헝가리에도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신설을 이제 공장을 완료를 시켰거든요. 전지박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작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투자도 좀 지연되고 실적도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특히나 상반기 상저하고 상반기 때는 뭐 무난한 이제 흐름, 하반기 때는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간 5만 톤 규모의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 220만 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전방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그 기업의 기업 가치로 이제 그대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설 투자를 이제 게을리하지 않았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가 향후에 전기차 시장 성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가 이제 단기 저항인데요. 뭐 요 자리만 뚫는다면 직전 고점 근처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9,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가격은 4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 또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